딱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교육하겠습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즉 저성장 고물가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물가가 하락할 때 오고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좋아질 때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경제에 문제가 생겨 그 둘의 단점만 남은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작년 3월로 되돌아갑니다. 그 당시 코로나의 창궐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미국 정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해당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람들의 소비를 활발하게 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막혀있던 경제가 활발하게 순환하여 세수가 증가하고 또한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잘못됐을 경우는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합니다. 저축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버블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막혀있던 경제는 더더욱 침체되고 그로 인해 금리 인상도 못하기 때문에 풀어놨던 돈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물가 폭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내 내수 경제가 역대 최악이라고 볼 만큼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경기 침체는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둘째, 물가 폭등, 즉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발생 명분으로 보호주의와 현재 선진국들을 시점으로 한 리쇼어링이 있습니다. 일단 보호주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생필품들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의 영향으로 선진국을 기점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리쇼어링이란 4차 산업의 영향으로 생산과정 기계화와 자국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굳이 값싼 인건비 때문에 해외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또한 인플레이션의 명분으로 부동산 가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는 당연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부양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베네수엘라와 같이 물가 상승만 더 키워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려 환율을 낮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 후 경기 부양책을 통해 고용과 투자를 늘려 다시 선순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아 100억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거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74년과 1975년 1차 오일 쇼크 당시
국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비자 물가는 1년에 25% 급등했고 경제 성장률은 최대 7.2%까지 하락했습니다. 집값도 74년에 10%, 75년에 15% 하락했습니다. 평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후 1980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한 번 더 옵니다. 당시 물가는 28%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 하락했습니다. 당시 땅값마저 13% 하락했습니다. 그 후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83년에 15%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는 크게 상승하고 집값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 이유로는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 불능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한 경매 물건이 많아짐에 따라 집값 폭락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기회만 잡으면 됩니다. 핵심은 대응입니다.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집을 먼저 팔아서도 먼저 겁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의 대처를 확인하고 현명한 상황 판단으로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저성장 고물가 현상을 의미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절대로 와서는 안 되지만 오게 되면 적절하게 대응하자. 자, 훈련병들, 그럼 오늘도 역시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충성!